시옷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 고등학교 검정교과서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창의와 경영이라는 교학서에서 나온 그 교과서 중에서 좀 재미있게 같이 한번 활동을 해보면 좋을 만한 숙제를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수업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학년기 전 친구들이나 초등학교 6학년까지 친구들하고는 이런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소규모로 한 6, 7명을 데리고. 그런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 이 창의 경영이라는 이 교과서 이외에 그 고등학교 검정 교과서 중에서 그 수능에 나오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교양 서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로 서적, 그다음에 발명 교육 관련 서적, 이런 교과서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수업을 수업답게 좀 해볼 수 있는, 다양하게 좀 열려져 있는, 그러니까 그런 수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책을 그래서 제가 이걸 구입을 했거든요. 교과서를 구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의사결정 연습 같은 이런 창의 융합 활동이 굉장히 잘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다음 글을 읽고 모든 별로 교내 매점의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고 해결책을 제시해보자.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며 그 과정과 결과를 아래 표에 정리해보자. 우리 학교 교내 매점은 학생들이 출자한 돈으로 운영하고 운영 결과인 이익을 출자한 돈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조합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교내 매점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이익은커녕 운영비도 건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재밌네요. 문제의식, 대안모색, 대안비교, 대안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문제인식을 문제의 발견이라고 재정의하고 싶고, 대안모색을 아이디어 발산, 그리고 대안비교를 아이디어 수렴, 그리고 대안선택을 아이디어 선택이라고 다시 재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그 과정과 결과를 정리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의사결정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여기 아래에 나와 있더라고요. 경영자는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 의사결정은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며 여러 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대안의 평가와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업과 경영자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의 발견은 브레인스토밍이나 마인드맵이나 이런 것들로 해도 좋지만, 저는 오늘은 속성 열거법 아니면 형태 분석법으로 문제를 인식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발견이죠. 그리고 대안모색은 브레인 라이팅 기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브레인 라이팅 기법으로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아이디어 이 수렴, 대안 비교는 하이라이팅, 그리고 대안 선택은 히트 확인으로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좀 여러 친구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 좋을 텐데, 저 혼자서 해보는 거라서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먼저 문제 인식입니다. 제가 진행자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고 또 답이 될 수 있는 말들을 제가 진행의 중간중간에 섞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창의 활동은 의사결정 연습,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의 활동에서는 우리 학교 교내 매점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과연 교내 매점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다시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같이 한번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 교내 매점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들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매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돈 비용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꼭 필요해요. 또 어떤 게 필요하죠? 네, 매점이라는 공간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간도 변하지 않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소비자. 네, 이 매점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운영자가 필요하겠죠. 이거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절대적 기준. 자, 그러면 상대적 기준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 상대적 기준이라는 것은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면 우리 매점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을 좀 새롭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휴식 공간으로 쓰고 싶다. 휴식 공간.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놀이 공간. 또요. 뭔가 토의할 수 있는 공간? 그냥 막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팀 구성의 공간. 이렇게 상대적인 기준을 한번 적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인식을 통해서 지금 독립준거와 그리고 종속준거를 지금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준거와 종속준거를 찾아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준거들을 통해서 조금 더 아이디어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표를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독립준거와 그리고 종속준거를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네. 자, 그래서 이 아래쪽에는 독립준거,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 그 다음에 여기는 상대적 기준을 적어볼 건데 절대 변하지 않은 기준, 꼭 필요한 것, 돈, 비용, 그리고 매점이라는 공간, 장소, 그리고 여기에서 무언가를 사는 사람, 소비자, 그리고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 운영자, 이렇게 4개의 독립준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상대준거, 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 휴식을 취하다, 그리고 놀이를 하다, 그리고 토의를 하다, 그리고 팀을 만들다. 이렇게 상대적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은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만들었겠죠. 이렇게 표를 만든 다음 하나씩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대안을 모색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맨 처음에 그 문제를 인식했던 문제 상황을 발견하려고 했던 이 내용을 통해서 이거는 형태 분석법이라는 분석법인데 이걸 통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모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대안 모색이라고 하면 이제 아이디어 발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죠. 앞에서 이제 우리가 나타냈던 그 문제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표를 완성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기준과 기준끼리에 만났을 때의 아이디어로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라는 것과 휴식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고려했을 때, 이 기준을 생각했을 때 우리 매점에 대한 아이디어로 어떠한 아이디어를 좀 제시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돈이다, 비용이다, 휴식이다. 이 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운영자 입장에서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이 휴식을 통해서 무언가를 구매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운영자 입장에서 해도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 돈을 내고 휴식 공간을 쓰는데 매점이다라고 하면 1인 공간을 제공하면 어떨까요? 1인 공간. 그리고 운영자 입장에서 돈을 내서 휴식 공간을 좀,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테이크아웃이 아닌, 먹고 가는 경우에 추가 어떤 좌석 요금을 받는 건 어떨까요? 추가 좌석 요금. 지금 이 대한모색을 하는 시간에는 뭔가 비판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혹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에서는 생각나는 것들을 많이 적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많이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돈과 놀이. 이것도 역시 매점에 와서 뭐 이런 게 있겠죠? 자판기를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매점을 돈을 지불해서 놀이를 할 수 있게끔 한다.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놀이에 사용되는 그런 어떤 놀잇감을 파는 거죠. 매점에서. 매점에서 놀잇감을 팔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돈과 토이. 돈을 내고 토이. 그러면 세미나 룸을 대여해 주는 건 어떨까요? 그 다음에는 돈과 팀을 만든다. 돈을 들여서 팀을 만든다. 매점에서 돈을 들여서 팀을 만들어준다. 이것도 역시 어떤 게시판 같은 것들을 좀 대여 혹은 게시판에 뭔가를 친구들이 이렇게 써서 붙일 수 있도록 게시판 메모판 이런 것들을 좀 설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매점이라는 장소를 활용을 했을 때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이게 좀 내용이 겹칠 것 같아요. 그리고 놀이 매점. 이것도 좀 겹칠 것 같고. 그런데 조금 더 다르게 공간이라는 점을 좀 활용해서 놀이라고 생각을 하면, 바닥에 땅 따먹기 같은 거를 좀 그려보면 어떨까요? 땅 따먹기, 판을 그려놓기. 판 그려놓기. 이런 것들요. 그리고 또 매점을 통해서 토의한다. 문득 떠오르는데 이 토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지역사회하고 관련을 좀 더 지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장소, 토의, 뭔가 일주일에 한 번, 네, 멘토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만남 시간을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매점이라는 것과 팀을 만들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볼까요? 매점과 팀을 만들다. 매점 안에서 팀을 만들다. 그럼 이런 걸 해볼까요? 반 친구들 쿠폰. 그러니까 그 한 반에서 뭐 1학년 일반 친구들이 썼다. 그러면 그 통으로 쿠폰 처리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누구의 쿠폰이 아니라 많이 사용하는 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할인 쿠폰, 할인율이 점점 높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와 휴식을 한번 이렇게 대입해서 해볼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매점이 좀 휴식이 된다. 그러면은 좀 음악을 틀어놓으면 어떨까요? 음악 틀어놓기. 혹은 방송하기.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놀이하는 거, 이런 거 좀 비슷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토의하는 거. 비슷할 것 같고, 소비자 입장에서, 네,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운영자 입장에서 휴식 공간이라, 운영자도 휴식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운영자 휴식방을 만들자. 운영자 입장에서 놀이다. 운영자 입장에서 토의한다. 운영자 입장에서 팀 만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요즘에 유행하는 카카오 그런 채팅을 이용해서 채팅방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가 참여해도 되고 운영자 한 명이 아니다면 여러 명이 이렇게 들어와서 채팅방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좀 아이디어를 발산해 봤는데 대안모색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라는 걸 저는 아이디어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수렴이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이라이팅과 핫스팟이라는 사고 기법을 통해서 한번 수렴하는 과정을 좀 가져볼 텐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토의를 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토의입니다. 그래서 토론과 토의는 어떤 차이가 있죠? 토론은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누어서 그 입장 간의 견해 차이를 통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시간이고 토의는 하나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뭐 찬성이다 반대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음으로써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보다 좋은 방법을 선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토의라는 걸 해볼 건데 지금 방금 전에 대안모색 그러니까 아이디어 발산하는 내용을 핫스팟과 네 그리고 하이라이팅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먼저 좀 분류 활동을 해야 되는데 비슷한 것끼리 좀 모아볼까요? 근데 이게 좀 쉬운 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 했던 요렇게 모으거나 뭐 요렇게 모으거나 요렇게 모으거나 요렇게 모을 수도 있고 이렇게 모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을 경우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너무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1인 공간을 만든다. 그 다음에 추가 자석 요금을 받는다. 그리고 음악을 틀어놓는다. 그리고 방송을 한다. 그리고 운영자 휴식방을 만든다.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놀이라는 걸 가지고 해볼까요? 자판기를 설치한다. 놀잇감을 판다. 그리고 바닥에 땅 따먹기 판 그린다. 그래서 이렇게 놀이 가지고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 나눈 걸 모아보면 세미나룸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멘토와의 만남 네 이렇게 그래서 토이라는 과정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팀 만들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모으면 게시판 돼요. 메모판 반 친구들 쿠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카카오 채팅방 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같이 할 수 없겠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해보는 거죠. 우리 그럼 먼저 휴식에 대해서 한번 토의해보자.
하나하나 보면서 이것은 왜 좋고 이것은 어떤 점이 좀 불편할 것인지 얘기해서 정말 아닌 아이디어들을 X하는 거죠. 이거 너무 돈이 많이 들겠는데 1인으로 사용하기 쉬울까? 몇백 명이 이용하는데 1인 공간은 어떻게 다 만들 수 있겠어? 그건 좀 어렵겠다. 추가 자석 요금이라는 거는 좀 더 받을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1인 공간을 조금만 만든다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건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다. 이런 식으로 선별하는 거죠. 점점 선별해서 한 2개 정도씩만 남겨놓으세요. 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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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런 식으로 좀 남겨놓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2개, 2개 남겨놓으면 또 그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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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만을 가지고 또 그 중에서 또 선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선택된 아이디어들을 한 개일 수도 있고 조금 여러 개일 수도 있죠. 그 아이디어들을 히트 확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체크하면은 대안 선택까지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하나의 예를 선생님과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런 내용 말고도 또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다면 같이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죠.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